자, 이번 시간에는 그 등차수열 두 번째, 개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수열의 뜻과 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수열인 등차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등차수열은 이런 거야. 자, 1, 3, 5, 7, 9,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행번호를 매기면 얘가 첫째 항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 AN 이렇게 나갈 건데 여기 있는 차이가 있잖아. 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것을 우리는 2 이렇게 여기서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것을 2 이렇게 빼면은 다 똑같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빼는 행위를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D. 공차는 그러면 뒷항에서 말로 하면은 뒷항에서 빼기 앞항을 하는 건데 앞항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공차는 디펄런스의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공차는 D라고 하고 우린 뒷항은 A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앞항은 AN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차는 뒷항 빼기 앞항, 즉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 이렇게 해가지고 D가 공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뒷항 빼기 앞항을 이와 같이 표시를 하기도 하고 AN 플러스 1 다음 항이거든. 이게 다음 항은 앞항에다가 항에다가 일반 항에다가 D를 더하면 D의 항이 된다. 이래서 공차는 D입니다. 자, 그래서 표시는 두 가지다.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면 얘가 공차가 3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3이다. 이런 식으로 뒷항 빼기 앞항이 3이다. 얘는 공차가 3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차가 3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3씩 더해가지고 항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특징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자, 첫째 항이 1이다. 이런 공차가 이렇게 다 똑같잖아요. 공차가 똑같은 것을 우리는 등차라고 하고, 이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 그래서 뒷항에서 앞항을 뺐을 때 항이 공차가 일정하잖아. 공차가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데 얘가 일정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은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자, 항을 다시 한번 써볼게. 일반 항은 자, A1이 있고 여기다가 공차를 D를 더하게 되면 A2가 되는 겁니다. 그럼 A2는 어떻게 쓸 수 있노? A1에다가 더하기 공차를 한 번 더 했으니까 A1 플러스 1D 이렇게 쓸 수 있고 A3는 A2에다가 다시 D를 더하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1 더하기 D가 두 칸 같잖아. 2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A4는 우리가 A3에다가 D를 또 더하면 되는 거잖아. 공차만큼 더하면 되는 거니까 A1 플러스 3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쭉쭉 가게 돼가지고 AN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항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일반항, N번째 항은 대표항이지 AN에다가 A1부터 출발을 했잖아. 그래서 간격은 공차는 보세요. 두 번째까지 가는데 공차는 한 번을 더하고 세 번째 가는데 4만까지 가는데 공차는 두 번 더했잖아. 왜냐하면 첫째 항이 한 번 더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와 같이 갔을 때 AN번째까지 가면은 첫째 항이 한 번 더 더해져 있기 때문에 공차는 N-1D 번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은 AN, 자, AN 이꼴은 A1 플러스 n-1d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조금 암기해 둬야지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팁 같은 거를 알려주겠지만 지금은 교과서적으로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공차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n번째 항까지 가려면 첫째 항에 있고 n항까지 가야 되잖아. n칸을 가야 되는데 첫째 항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공차는 n-1번 이거 합해져 가지고 n번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an은 뭐다? a1 플러스 n-1의 d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은 뭐가 중요하냐면 첫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n은요 항수입니다. n은 항수, 항번호입니다. 그래서 an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일반항이라고 한다고.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a1 플러스 n-1d다.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이 3이야. 첫째 항이 3이고, 자, A1이 3이다. A1이 3이고, 공차는 D죠. D가 5인 등차 수열을 구하라. 일반항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AN 이꼴은 3 더하기 n-1의 D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5n-2가 되는 거지. 자, 얘를 나열하면 첫째 항 그럼 뭐니 하면은 첫째 항은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3. 그럼 일곱째 항은 뭐니? 이렇게 하면 여기다 7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5, 7, 35에서 2를 빼니까 33. 뭐 A의 넷째 항은 얼마다? 이렇게 하면 4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5, 4, 20에서 2를 뺀 8째 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자, 여기에서 등차 중항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A와 B와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하면 항상 등차는 같은 간격으로 같은 숫자를 더하기 때문에 가운데 항의 2배가 양 끝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항 2배를 하면 2배의 B를 하면 A 더하기 C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B는 이거 가운데 항이라 해서 등차 중항입니다. 중앙이 아닙니다. 중항입니다. 항에 대해서 2분의 A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등차 중항이라고 하고, 자, 이걸 일반항으로 표시를 하면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어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다 이렇게 하면 이게 가운데 항이잖아. 가운데 항의 2배가 AN 플러스 1은 AN과 그 다음 항 AN 플러스 2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2로 이렇게 나눠서 나타낼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고? 등차 중항이다. 자, 등차 중항의 역할은요.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주는 표시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고. 자, 등차 수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와 같이 되는 거. 뒷항 빼기 앞항을 우리는 공차라고 말을 하고 D라고 표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항으로 표시를 할 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으로 표시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일반적으로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써보면 A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하면 뒷항을 가는데 AN 플러스 1항을 가는데 AN에다가 3을 공차만큼 더한다. 이래서 얘를 공차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반항이겠지. 일반항은 AN 이꼴은 A1 플러스 n-1의 D다. 이렇게 나타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 항과 공차입니다. 이거를 항수 n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게 예제도 선생님 써놨으니까 여러 번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은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의 합과 같다. 이게 등차 중항입니다. 자, 그리고 등차 중항의 일반항 표시는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 항이 AN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이 표시가 있으면 이거는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주는 표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의 쓰임새는 뒤에 가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뜻, 공차의 뜻,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 다음에 등차 중항까지 이 4개의 세트를 항상 숙지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